말 내공을 키워주는 인생 수업.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과장하지 마라.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해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명심해야 할 원칙이다. 진실에 너무 근접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이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다. 과장은 존중의 낭비이며 우리의 지식과 감식력을 제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칭찬은 강렬한 호기심을 일깨우고 욕망을 자극하지만 의뢰 그렇듯 나중에는 그 가치와 대가를 서로 어긋나게 한다. 기만당한 기대는 그 허위를 적으로 삼으며 찬양한 자와 찬양받은 자 모두를 하찮게 여겨 복수를 행한다. 그렇기에 현명한 사람은 늘 공적에서 한 걸음 물러나며 지나치기보다는 부족하기를 더 바란다. 그러니 칭찬은 정도껏 하라. 과장은 거짓말과 절친하다. 과장으로 인해 사람들은 건전한 감식력을 지니고 있다는 명성을 잃게 되고 나아가 그보다 더 중요한 분별력까지 상실하게 된다. 말이 적을수록 다툼도 적어진다. 이야기할 때는 주의하라. 경쟁자와 함께 있을 때는 조심하기 위해, 다른 이와 함께 있을 때는 위신을 지키기 위해 말에 조심해야 한다. 말을 내뱉기 전에는 언제나 시간이 있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말을 할 때는 유언을 하듯 하라. 말이 적을수록 다툼도 적어진다. 말할 때 경솔한 사람은 곧 다른 이에게 압도당하거나 추월당할 것이다. 불필요한 변명은 가급적 하지 마라. 변명이 필요할 때에도 필요한 것 이상으로는 하지 마라. 변명한다는 것은 자책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변명하는 것은 잠자고 있던 불신을 일깨운다. 현명한 자라면 다른 사람이 의심하고 있음을 알아채지 못한 척한다. 이는 불쾌한 일을 애써 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자신의 행위가 정직함을 보여 그러한 의심을 불식시켜라. 소수처럼 생각하고 다수처럼 말하라.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려는 것으로는 절대 오류를 없앨 수 없다. 다만 위험에 빠지게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타인의 의견과 생각을 달리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모욕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의 판단을 저주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질책당하는 대상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대상을 찬양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쾌하고 성가신 일들이 곧 늘어날 것이다. 진리는 소수를 위한 것이며 허위는 비속한 만큼 널리 퍼져 있다.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을 쉽게 반박하지 않듯 자신이 반박당하는 일도 피한다. 그는 질책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쉽게 표현하지는 않는다. 생각은 자유다. 생각은 강요될 수 없으며 강요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침묵의 성전에 집거한다. 그리고 이따금 소수의 분별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뜻을 드러낸다. 농담을 일 삼아서는 안 된다. 사람의 지성은 진지함을 통해 표출되며 그렇기에 진지함은 재치보다 더 많은 영예를 가져온다. 언제나 농담만 짓거리는 사람은 진지한 일에 적합하지 못하다. 그는 거짓말쟁이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거짓말만 해대는 자와 농담만 해대는 자가 있으면 사람들은 둘 다 믿지 않는다. 분별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진지하게 말할 때도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늘 익살꾼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 많은 이들은 신중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재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고 난다. 짧은 순간은 농담을 해도 좋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진지함으로 돌려라.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자화자찬이거나 자학 둘 중 하나다. 전자는 허영을, 후자는 소심함을 보여준다. 그것은 말하는 자를 어리석음에 빠뜨리고 듣는 자를 고통에 내맡긴다. 이는 일상적 교제에서도 피해야 하지만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과의 회합에서는 더욱 금해야 할 일이다. 분별 없음을 조금만 내비쳐도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은 자로 여긴다. 아첨이나 비난, 두 암초 중 하나에 부딪힐 위험은 상존하는 것이기에 현명한 자도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다. 남을 칭찬하는 말을 최대한 많이 하라. 그러면 과거에도 탁월함을 볼 줄 알았기에 지금도 알아본다는 평가가 내려지면서 당신의 감식력에 대한 호평이 증가할 것이다. 예전에도 안전함을 존중할 줄 알았던 자는 나중에도 옳은 일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야깃거리, 따라할 거를 제공함으로써 칭찬할 만한 내용을 전파하는 것도 된다. 이는 눈앞에 보이는 완전함에 대해 정중함을 가지도록 매우 섬세하게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언제나 험담만을 일삼으며 먹은 자를 폄하하는 것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자의 비위를 맞춘다. 이것은 이런 일의 간과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방을 일삼는 사람에게나 즐거운 일일 뿐이다. 그러나 신중한 자는 이 모든 교활함을 꿰뚫어 보고 과장된 이야기에 용기를 잃지 않으며 아첨하는 말에 가슴을 부풀지도 않는다.
신중한 자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행동하면서 그때그때 의견을 달리하며 부단히 새로운 장소를 찾아다니는 자들을 통찰해낸다.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진실이란 위험한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자는 부단히 진실만을 말한다. 여기에도 기술은 필요하다. 영혼을 다루는 노련한 의사는 진실을 달콤하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진실의 쓰디쓴 핵심의 맛을 느끼지 못하도록 달콤한 옷, 당의를 입히는 것이다. 이 훌륭한 기교가 바로 노련함이다. 이 기교만 있으면 같은 진실을 가지고서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게 할 수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바닥에 내던져 버리게도 할 수 있다. 지난 일을 보고 현재의 일을 다루도록 하라. 진실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눈짓 하나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무엇을 해도 충분치 않다면 침묵만이 들어설 뿐이다. 군주는 쓰디쓴 약으로 치료해서는 안 된다. 실망을 황금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기술이다. 반박할 줄 알고 의심하는 척도 해야 한다. 반박하는 것, 이는 염탐하기 위한 중요한 술책이다. 이때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이 말려들게 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으로 상대를 조종하는 수단은 상대의 격정, 즉 강렬하고 갑작스러워 누르기 어려운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대가 믿고 있는 우유부단한 생각을 풀어내는 진정한 방법이다. 상대에 닫혀있는 가슴을 여는 이 열쇠의 섬세한 능력과 의지, 이성을 더하라. 다른 이가 흘리는 듯 모를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듣는 척하면서 그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라. 신중한 자의 주저하는 태도는 상대의 주의를 혼란시키고 때로는 밝혀지지 않을 상대의 의도를 드러나게 한다. 의심하는 척해 상대를 자극하는 것도 원하는 것을 캐낼 수 있는 섬세한 기술이다. 대화에서는 달변보다 사려 깊은 분별력이 더 중요하다. 한 사람의 온전한 면모가 드러나는 것은 바로 대화할 때다. 인생에서 이보다 더 주의해야 할 일은 없다. 왜냐하면 대화는 가장 일상적인 일이기에 그로 인해 돋보이기도 하고 몰락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신중을 기한 끝에 나오는 문서상의 대화이기에 편지를 쓸 때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준비 없이 기지만으로 시험에 통과해야 하는 일상의 대화에서는 더 큰 주의가 요구된다. 경험 많은 자는 다른 이의 혀에서 영혼의 혈맥을 찾아낸다. 그래서 현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말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볼지니. 어떤 이들은 아무런 기술이 없는 것이 바로 대화의 기술이라고 여긴다. 대화는 모처럼 느슨하고 편안하면 된다는 것이다. 친한 친구들 사이에 대화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자신이 말하려는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보다 명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분이나 분별력에 자신을 맞추어야 한다. 상대방의 말을 비판하려는 척 가장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이가 당신과의 만남에서 몸을 뺄 것이며 그 대화는 더욱 비싸질 것이다. 대화에서는 달변보다 사려 깊은 분별이 더 중요하다. 표현의 기술을 반드시 터득하라. 표현의 기술은 단순히 이야기의 명확함만이 아니라 생생함에도 적용된다. 이야기를 듣는 이에게 듣는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상고가 필요하다. 명확성이 없이는 정신의 산물인 생각과 결의가 제대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력의 그릇에 많은 것을 담아놓고도 적은 것밖에 내놓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말을 한다. 의지가 결정한 것을 지성은 표현한다. 두 가지 다 큰 장점이 있다. 명확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두뇌는 찬사를 받는다. 그리고 가끔은 혼란스러운 두뇌도 존경을 받는다. 그건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범한 것을 피하려면 때로는 모호함을 유지하는 것도 좋다. 자기가 하는 말 속에 아무 생각도 들어있지 않다면 듣는 자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험담꾼이 되지 말고 험담꾼으로 간주되지도 마라. 험담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간주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 그건 남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라는 평판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 미움보다 더 못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모두가 그 험담꾼에 대해서 역시나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보복을 하게 되어 있다. 게다가 그렇게 복수하려는 자는 많지만 험담꾼은 오롯이 혼자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 나쁜 일이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되니 나쁜 일을 입에 올리지도 마라. 험담꾼은 영원히 미움을 받는다. 험담꾼은 자신의 지혜를 높이 평가함으로써 스스로 조롱거리가 된다. 나쁜 것을 말하는 자 또한 언제나 더 나쁜 소리를 듣게 되어 있다. 적절한 농담 한마디가 성가신 일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적당히 절제할 수 있다면 이는 재능이지 결점이 아니다.
약간의 경쾌함은 모든 것에 양념이 된다. 위대한 사람들도 때로는 농담을 하며 그로 인해 더욱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다. 그럴 때도 그들은 지혜와 품위에 대한 존중은 잃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농담 한마디로 성가신 일에서 그러나 아주 간단하게 벗어난다. 세상에는 농담으로 받아 넘길 일도 있고 때로는 다른 이가 가장 진지하게 생각했다. 바로 그것이 농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드러내 보이는 온화함은 다른 이들의 마음을 끄는 자석이 된다. 재치 있는 언변을 비축해서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라. 사려 깊은 사람들은 우아하고 품위 있는 다독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시대를 풍미하는 모든 것에 대해 교양 있는 방식으로 적절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들은 재치 있는 언변과 고상한 행동을 현명하게 비축해 두었다가 적절한 시기에 사용할 줄 안다. 좋은 충고는 진지하기 그지없는 가르침보다 재치 있는 말 한마디로 더 잘 전달된다. 학문이 자유정신에 근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대학의 어려운 학문보다 알기 쉬운 교훈이 많은 이들에게 더 크게 도움이 된다. 농담을 받아들이되 당신이 직접 하지는 마라. 적절한 농담은 흥겨움을 준다. 이를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은 당신에게 머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농담에 흥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흥분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농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며 가장 안전한 것은 아예 농담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다. 심각한 일은 언제나 농담에서 시작된다. 농담을 하기에 앞서 상대방이 어떤 기분이며 농담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농담은 갈등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재능이 있는 두뇌에 대한 보증이 바로 침묵이다. 비밀이 없는 마음은 개봉된 편지와 같다. 바닥이 깊은 곳에는 비밀도 깊이 묻혀 있다. 바닥이 깊은 곳은 중요한 것들이 가라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도 넓기 때문이다. 침묵은 강건한 자기억제에서 나오며 이렇게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다. 그토록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그토록 많은 이들이 본인들에게 이자를 붙일 수 있도록 만든다. 건전한 분별력은 절제된 내면의 목소리에 있다. 침묵이 맞서 싸워야 하는 위험은 바로 잘못된 곳으로 유혹하려는 상대의 각종 시도와 무언가를 몰아내려는 상대의 빈정거림이다. 신중한 자는 그 모든 것에 대해 폐쇄적인 태도를 취한다. 우리가 하려는 것을 꼭 말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려는 것을 꼭 행할 필요도 없다. 정직하게 반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분별력 있는 사람도 불가피하게 다른 이의 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적이 되지는 마라. 아량 있는 자는 경쟁자와 싸울 때에도 찬사를 얻는다. 우월한 힘만으로 싸우지 말고 기지를 발휘해 승리를 거두자. 비열한 승리는 영예가 아니라 패배다. 정직한 사람은 절대 금지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오정이 끝났다고 바로 증오를 품는 것도 금지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미 주어진 신뢰는 절대로 복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배신의 냄새를 풍기는 모든 것은 이름을 더럽힌다. 사려 깊은 사람에게는 기열함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고귀한 정신과 극악무도함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아량관대, 충정이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가슴속에서 다시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영예로운 일이다. 욕설이 들어오거든 이를 찬사로 바꾸라. 모욕에 대해서는 복수하는 것보다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에게서 신뢰를 이끌어내거나 공격하려는 자에게서 명예의 보호 장구를 받아낸다는 것은 대단한 수완이다. 그런 자들에게 호의를 베푼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욕설을 줄어들고 감사의 말이 흘러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살 줄 안다는 것은 불쾌한 일을 유쾌한 일로 바꿀 줄 안다는 것이다. 악의에서도 신뢰 있는 교우관계를 만들어내라. 상대의 반박에 곧바로 반박하지 마라. 당신에게 반박하는 사람에게 곧바로 반박하지 마라. 그 반박이 계략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비루함에서 나온 것인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 반박은 때로 고집이 아니라 술수일 때가 있다. 그러나 어떤 일은 연루되지 말고 어떤 일은 망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염탐을 염탐하는 것보다 더 세심한 일은 없다. 영혼의 복제 열쇠에 대한 가장 좋은 책략은 조심성이라는 열쇠를 언제나 꽂아두는 것이다. 당신의 견해를 너무 내세우지 마라. 누구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의 견해를 가지며 그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개의 경우 판단이란 그에 대한 자리를 내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론 반대되는 두 의견은 만나면 총돌하기 쉽고 누구나 다 이성은 자기 편이라고 믿는다. 이성은 언제나 거짓이 없어 절대로 이중의 얼굴을 하지 않는데도 말이다. 이런 어려운 경우에 현명한 자는 심사숙고의 일을 처리한다.
그러면 불신은 상대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스스로 바로잡는다. 현명한 자는 또한 상대의 편에 서서 상대방이 내세우는 근거를 생각해본다. 그러면 착각에 사로잡혀 상대를 비난하고 자신만을 옹호하지는 않게 된다.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라. 어리석음을 이용하기 아주 현명한 자는 가끔 이 카드를 내놓는다. 무지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최고의 지식이 깃든 경우도 있다. 진짜 무지해서는 안 되지만 무지한 척 보일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에게는 현명함을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라. 어리석음을 가장한 자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자가 진짜 어리석은 것이다. 가장되지 않고 솔직히 드러난 어리석음이 진짜 어리석음이다. 노련한 자는 어리석은 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단순한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 쓰는 것이다. 화를 낼 때의 기술을 터득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이성적으로 생각해 속된 노여움을 보이지 마라. 현명한 자에게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분노에 빠져들면 먼저 자신이 화내고 있음을 인지하라. 그 다음엔 곧바로 그것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생각하라. 이제 분노가 어디까지 가야 하고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를 측정하라. 깊이 생각해 노여워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구분하라. 적절한 시기에 멈출 수 있어야 한다. 움직일 때 가장 힘든 일은 멈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들이 헤매고 있을 때 현명함을 유지하는 것은 분별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다. 과도한 열정이란 모두 이성적인 본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열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신중함을 제어할 수 있는 고삐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진실이 귀로 들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우리의 귀는 진실의 견문이자 거짓의 대문이다. 진실은 대부분 눈으로 보이며 귀에 들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진실이 왜곡되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에게 다다르는 경우는 적다. 오는 길이 멀어지면 더욱 그렇다. 진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동안 언제나 감정의 혼합물과 섞인다. 열정은 손에 닿는 모든 것을 자신의 색으로 칠한다. 어떤 때는 호의적인 색으로 어떤 때는 비호의적인 색으로. 그 색은 항상 어떤 인상을 일깨운다. 그러므로 칭찬하는 자에게 조심스레 귀를 기울이고 질책하는 자에겐 더욱 조심해 귀를 기울여라. 바로 이 점에서 우리의 모든 주의력이 요구된다. 그것은 전달하는 자의 의도를 밝혀내어 그가 몇 발자국 더 앞설지를 미리 알기 위함이다. 현명한 숙고는 과장과 허위의 탐직이라고 하지 않는가. 우리의 의지와 말도 우아해야 한다. 지식보다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없다. 그러나 우아함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그 지식조차도 조잡하고 거칠다. 지식만 우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말도 그러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과 말 그리고 몸을 가꿀 때 선천적인 우아함을 지니고 있다. 정신의 재능이 열매라면 이들의 내적, 외적 고상함은 나무 굽질과 같다. 이와 반대로 너무도 거칠어서 자신의 모든 것, 다시 말해 간혹 가지고 있는 자신의 탁월함마저 참을 수 없는 야만성으로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라. 말하면서 동시에 경청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하고만 이야기하는 자가 바보라면 다른 이보다 자신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는 자는 곡절의 바보다. 내가 뭔가를 말한다라는 처음의 소리를 내며 듣는 이를 고문하는 것은 위인들의 단점 중 하나다. 이들은 매 문장마다 찬사나 아첨을 듣길 바람으로써 현명한 자들의 인내심을 한계로 몰아간다. 허풍쟁이들도 듣는 이의 반응을 기대하면서 말을 한다. 그래서 오만으로 꾸민 대화를 계속하고 매 단어마다 말 잘했다 라는 어리석고 모순되는 칭찬의 말을 기대한다. 꼬투리를 잡고자 너무 세세하게 따지지 마라. 지혜로운 것이 더 중요하다. 필요 이상으로 아는 자는 지나치게 꼼꼼해지기 쉽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을 망친다. 확정된 진실이 더 안정감을 준다. 지성을 갖추는 것은 좋으나 수다쟁이가 되지는 마라. 지나친 논쟁은 싸움에 가깝다. 필요한 것 이상은 생각하지 않는 견실한 두뇌가 더 좋은 것이다. 같은 말을 계속 해대면 짐 취급을 받는다. 같은 일과 같은 말을 해대는 사람은 번잡스럽고 귀찮게 여겨진다. 간결한 것이 더 호감을 주며 일의 진행을 위해서도 좋다. 좋은 것이 짧으면 2배로 좋다. 나쁜 것도 적으면 그다지 나쁘지 않다. 핵심만 찍어내는 것이 장엄한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 세상에는 장식품이라기보다는 장애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모두들 길에서 치워버리고 싶어하는 못쓰는 가구 같은 존재다. 현명한 자는 짐이 되지 않으려 주의하며 특히 훌륭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훌륭한 사람들에겐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훌륭한 사람들에게 성가신 존재가 된다는 건 지독한 일일 것이다. 좋은 말이란 빨리 끝나는 말이다. 행동은 삶의 실체이며 말은 삶의 장식이다. 탁월한 것을 말하고 존경받을 일을 행하라. 전자는 두뇌의 완전함을, 후자는 마음의 완전함을 보여주며 이 두 가지가 함께 영혼의 숭고함을 드러낸다. 말은 행동의 그림자다. 말은 여성적인 것이며 행동은 남성적인 것이다. 칭찬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것이 더 좋다.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하기는 어렵다. 행동은 삶의 실체며 말은 삶의 장식이다. 뛰어난 행동은 후세에 남지만 뛰어난 말은 사라져버린다. 행위는 생각의 결실이다. 그러므로 생각이 현명하면 행위는 성공한 것이다. 입에 설탕을 물고 당신의 말을 달콤하게 적셔라. 화살은 육체를 뚫지만 나쁜 말은 영혼을 관통한다. 좋은 냄새가 나는 반죽은 호흡도 유쾌하게 만든다. 공기를 파는 법을 안다는 것은 위대한 삶의 지혜다. 천냥빚도 말로 갚으며 말만 잘하면 불가능한 일도 관철시킬 수 있다. 그래서 공기를 주고 공기를 살 수도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사려면 평화로운 태도를 취하는 것이 먼저다. 거짓을 말하지 않되 항상 진실만을 말하지도 마라.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조심해야 할 일은 없다. 그것은 심장의 피를 흘려내는 것과 같다. 진실을 말하는 것과 진실에 대해 침묵할 줄 아는 것은 똑같이 중요하다. 단 한 번에 거짓말로 흠없던 명성을 잃게 된다. 사기가 비행이라면 사기꾼은 더 질 나쁜 인간이다. 단, 항상 진실만 말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나를 위해서, 때로는 다른 일을 위해서도 그렇다. 말과 성과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말과 성과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정과 개인적인 만남, 직무에서 각각의 엄밀한 정확성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말은 별로였지만 성과만 괜찮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좋지 않다. 그런데 말은 그럴싸했지만 성과가 나쁘다면 그건 더욱 좋지 않다. 말은 먹을 수가 없다. 말은 바람과 같다. 그래서 점잠만 빼면서 살 수는 없다. 그것은 예의를 차린 사기다. 새를 잡을 때 빛을 이용하는 것은 새를 말 그대로 눈멀게 하는 것이다. 허풍쟁이는 바람으로도 식사를 한다. 말은 성과로서 나타나야 하며 그럴 때에야 비로소 가치를 갖는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쓸모가 있지만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는 그늘만 들이울 뿐임을 알아야 한다. 다른 이의 잘못을 당신의 입으로 들추지 마라. 다른 이의 치부를 들추는 것은 자신이 이미 오점을 갖고 있다는 표시다. 어떤 이들은 다른 이의 결함으로 자신의 오점을 덮으려 하거나 심지어 씻어내고자 한다. 아니면 거기에서 위안을 구하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위안일 뿐이다. 그런 이들은 온 도시의 오물로 가득한 하수구에서 풍겨나오는 듯한 냄새를 뿜어낸다. 그런 것들을 들춰낼수록 그 사람의 몸에는 더 많은 오물이 묻을 뿐이다. 잘못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이름 없는 사람의 잘못은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살을 깊은 사람은 다른 이의 잘못을 들추려 하지 않는다.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비록 심장은 뛰고 있지만 온기는 없는 혐오스러운 수호성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말로 내뱉어진 의도는 높게 평가되지 않는다. 새로운 것을 보고 경탄한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자기 패를 따 보여주고 하는 카드놀이는 유익하지도 않고 재미있지도 않다. 자신의 의도를 바로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을 자극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높은 지위에 올라 일반인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그렇다. 어떠한 일에서는 비밀스러움을 내비쳐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경외감을 불러일으켜라. 자신을 드러내 보일 때에도 평범한 방법은 피하라. 주변 사람들과 교류할 때도 속마음을 모두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 신중한 침묵이야말로 현명함의 성전이다. 말로 내뱉어진 의도는 절대 높게 평가되지 않는다. 오히려 흠만 잡힐 뿐이다. 그리고 마무리를 잘하지 못한 경우에는 2배로 불행해질 것이다. 추측과 불안 속에 사람들을 잡아두는 것은 신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방법을 흉내내어 배우는 것이다. 민정되는 말을 익혀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사람들과 교제에서 매우 미묘한 사안이다. 빈정거리는 말은 종종 상대의 감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던져진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상대의 마음을 가장 은밀하면서도 철저하게 탐색할 수 있다. 그러나 빈정거림에는 악의적이고 불손하며 시기심이라는 독에 감염되어 있거나 열정의 거품을 내뿜는 것들도 있다. 이런 것들은 섬광과도 같이 예기치 못한 충격을 주면서
모든 후위와 존경을 단번에 끌어내린다. 이런 종류의 가벼운 말 한마디에 타격을 받으면 군중의 불만족과 개인의 악의가 서로 온전히 결탁해도 어찌하지 못했던 최고 위층의 소수의 사람조차 모든 이들에게 신뢰를 잃게 된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빈정거림은 이와 상반되는 효과를 가져와 우리의 명성을 더욱 확고하게 해준다. 의도한 바를 얻어낼 수 있는 이러한 수완을 통해 우리는 그때그때 상황을 보며 결과를 미리 예견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조준 없이 발사된 탄환은 언제든 관역을 빗나갈 수 있다.